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샘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그에 대한 정보, 특히 그의 조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순수한 DNA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우주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미라화는 DNA의 유전 정보를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탕카멘 왕은 이집트의 황금 소년으로 여겨졌지만 DNA 분석으로 그의 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과학자들은 근친상간 질병, 그리고 이방 혈통이 얽힌 충격적인 혈통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집트 역사를 거의 다시 쓸 뻔할 정도였습니다. 말라리아 기형, 그리고 유전자 붕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무덤과 사라진 심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심장이 없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결여였습니다. 심장의 부재는 투탕카멘이 최고 수준의 방부 처리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긴급히 치료를 받아야 했음을 시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린 왕이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조의 가장 어두운 비밀, 이집트 역사를 바꾼 금지된 결합을 숨기기 위해 매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세기 동안 청금석 금 터키석으로 정교하게 상감된 어린 왕 투틴카몬의 황금상은 고대 이집트 권력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그 반짝이던 이미지는 현미경 아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의 과학자들은 그의 부서지기 쉬운 뼈에서 추출한 DNA를 사용하여 이전에는 입증되지 않았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투텐카몬은 친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체계를 뒤엎으려 했던 혁명적인 파라오 아케나탄이 자신의 여동생과 사이에 투텐카몬을 낳았는데 그 여동생의 정체는 오랫동안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습니다. 젊은 여성으로 표기된 미라는 알고 보니 그의 누나, 즉 어머니였다.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다. 이는 왕조 전략이었다. 고대 이집트 왕족들은 자신들이 신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신성한 혈통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때 신성시대였던 것이 이제는 유전적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노련한 이집트 학자들조차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투트의 심각한 건강 문제, 즉 선천성 망곡족 척추측만증, 그리고 간질 가능성까지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한 왕조 전체의 몰락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8왕조의 마지막 위대한 혈통이 여러 세대에 걸쳐 생물학적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려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왕실 정치로 인해 좁아진 유전자 풀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소년을 만들어냈고 건강한 후계자를 낳을 가능성도 희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이자 이복 여동생이었던 앙카사나마는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라가 된 딸은 모두 사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DNA가 밝혀낸 사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의 유전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투탕카멘의 혈통에 대한 진실은 단순히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DNA 속에 숨겨진 진실에 있었다. 황금관 속에 숨겨진 유전적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투텐코먼의 시신에 대한 CT 스캔과 DNA 검사 결과 한두 가지 건강 문제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선천적 기형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났다. 투텐은 구순혈 척추측만증 척추, 유압증 망곡족, 그리고 왼쪽 발의 괴사로 인해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점도 제기되었다. 어떻게 한 10대 소년이 그토록 많은 유전적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을까? 해답은 신화나 마법이 아니라 그의 염색체에 있었다. DNA 연구팀은 투틴카몬이 단 한 번의 근친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유전체는 여러 세대에 걸친 근친혼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전적 부담, 즉 유해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견된 100개가 넘는 지팡이 중 상당수가 의뢰용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된 흔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어떤 지팡이는 부서져 있었고 어떤 지팡이는 수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단순한 왕족의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투탕카멘이 짧은 생애의 대부분을 목발에 의존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심지어 그가 전차를 타고 사냥하는 모습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전의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공포는 뼈의 변형과 선천적 기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 중 하나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말라리아 원충인 열대성 말라리아의 DNA가 투탕카멘의 유해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쇠약해져 가던 그의 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이는 역사상 유전적으로 확인된 가장 오래된 말라리아 사례였습니다. 기형적인 발과 함께 말라리아는 폐혈증이나 폐렴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탕카멘은 단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다. 누가 그를 묻었을까? 그리고 왜 그의 무덤은 그렇게 급하게 준비되었고 그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 다음으로 밝혀질 유전적 반전은 이집트 학계를 더욱 뒤흔들었다. 부적합한 무덤과 사라진 그의 유산에 대한 미스터리였다. 역사를 새로 쓴 파라오 투탕카멘은 마치 각주처럼 묻혔다. KV-62로 분류된 그의 무덤은 왕의 무덤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작고 비좁고 어색하게 채색되었으며 이전 왕들의 무덤이 가진 웅장함이 부족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를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탓으로 돌렸지만 이제 DNA 증거는 이 이야기에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더한다. 그 이론은 투탕카멘이 그렇게 일찍 죽을 운명이 아니었고 그가 죽었을 때는 그를 위한 준비된 무덤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매장은 급박한 상황에 따른 것이었으며 심지어 그와 함께 묻힌 보물 중 일부는 그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증거에 따르면 많은 유물가구, 장신구, 심지어 상징적인 황금 가면까지 다른 왕족, 심지어 여성 왕족의 소유물을 재활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면 뒷면에는 원래 이름이 긁혀 지워지고 튜틴카문스로 대체된 흔적이 있습니다. 한 신전에는 여성 파라오와 관련된 도상이 있는데 이는 네페르나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 인물이 다른 이름으로 통치했던 네페르티티 본인이라고 주장합니다. DNA 연구 결과 투탕카멘의 목의 혈통이 강력하면서도 여전히 베일에 쌓인 왕족과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섬뜩한 가설을 제기합니다. 투탕카멘은 계모의 유품과 함께 묻혔을까요?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그녀의 무덤에 묻혔을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심장이 사라진 미스터리입니다. 전통적인 이집트 장례에서 심장은 사후 세계의 심판에 필수적인 가장 신성한 장기였습니다. 그러나 투탕카멘의 방부 처리 과정에서 그의 심장과 흉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불에 타거나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오의 정신적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사라져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고였을까요? 그의 죽음 때문에 서둘러 처리된 것일까요? 아니면 고의적인 행위였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투탕카멘의 죽음이 궁궐 내 은폐 공작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1세는 재상 출신으로 투탕카멘을 매장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1세의 이름이 여러 유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그가 왕위를 찬탈하고 투탕카멘을 비밀리에 매장한 후
그의 업적 일부를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미라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수지를 사용하여 시신이 매장 중에 사실상 열에 의해 손상되었기 때문에 미라화가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은폐의 원인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다른 왕족 미라들의 DNA 분석 결과가 공개되자 문제가 있는 유전적 표지자는 투탕카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18 왕조 전체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투탕카멘은 단지 가장 눈에 띄는 희생자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11구의 미라 연구는 세습적인 몰락으로 얼룩진 왕조를 조명합니다. 2000년대 초 이집트 최고 고대 유물위원회와 국제유전학 연구팀이 이집트 제18 왕조의 왕실 미라 11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가계도를 밝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엄청난 생물학적 비극이었습니다. 이 미라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퇴화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였던 것입니다. DNA 분석 결과 여러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함은 투톤 키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직계 및 반계 가족 전체에 걸쳐 흔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상염색체 STER 마커를 사용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열성 형질을 추적했다. 밝혀진 사실은 끔찍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아버지 아케나타는 오랫동안 기이하게 여성스러운 이목구비와 길쭉한 두개골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질환인 마린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질환은 종종 비정상적인 키 좁은 가슴 척추측만증,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한때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그의 과장된 예술적 묘사는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인 아만호팁 3세는 치아 기형과 골관절염의 징후를 보였고 두개골이 두꺼웠는데 이는 유전적 골격 질환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할머니로 추정되는 타이 왕비의 미라를 비롯한 여러 여성 밀에서 동맥경화증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건강 악화가 남성 통치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2명의 사산아였습니다. 유전적으로 그의 딸들로 확인된 이 아이들의 유해는 두개골 기형과 발달 이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부계와 모계 모두에서 발생한 복합 근친혼의 직접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아이들은 투탕카멘 왕조의 마지막 흔적을 상징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왕조의 가계도를 유전적 소용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된 11구의 미라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유전 질환의 흔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허약하게 태어났고 어떤 이들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몇몇은 만성 통증 심장 질환 또는 학습 장애를 앓으면서도 비밀리에 통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다스렸던 제국은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지만 금박으로 장식된 무덤 안에서 통치자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뒤 숨겨진 방벽 속에 묻힌 여왕. 역사가들이 투탕카멘의 비밀이 모두 밝혀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무덤이 처음 개봉된 지 거의 한 세기 만에 놀라운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무덤 벽 뒤에는 더 많은 방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5년 영국의 이집트 학자 니콜라스 리브스는 무덤의 북쪽과 서쪽 벽을 고해상도로 스캔한 이미지를 분석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석고와 페인트층 아래 가려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출입구의 윤곽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봉인된 문 중 하나가 네페르티티 여왕의 무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리브스는 투탕카멘이 원래 여왕 아마도 네페르티티를 위해 만들어진 무덤에 묻혔고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그녀의 안치실 앞쪽 방에 안치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무덤이 왜 그렇게 작고
모양이 특이하며 원래 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인 네페르티티의 진짜 무덤이 3000년 넘게 손대지 않은 벽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더욱 설득력 있고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집트 유물부가 실시한 레이더 스캔에서 숨겨진 공간과 일치하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건축물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이 훨씬 더 큰 복합 건축물의 앞부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아마르나 사가의 마지막 장일까요? 한 통치자의 운명뿐 아니라 한 가문 전체의 몰락을 감추기 위해 봉인된 것일까요? 오늘날까지 공식적인 발굴 작업은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문제, 보존 문제, 그리고 치열한 학계 논쟁으로 인해 발굴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벽이 뚫리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벽 안에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왕실의 은폐 공작에 대한 증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페르티티가 정말로 그 벽 뒤에 묻혀 있다면 투텐카문의 죽음 왕위 계승,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왕조의 몰락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역사에서 거의 지워질 뻔했던 투탕카멘은 여전히 가장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혈통 모든 것을 바꾼 히타이트 편지. 투탕카멘의 죽음 이후 혼란 속에서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외교 사건 중 하나가 펼쳐졌고,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이 파라오의 DNA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던 하투샤의 점토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편지는 고고학계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남편을 잃은 이집트 왕비 거의 확실히 투탕카멘의 이복 여동생이자 아내였던 앙카사나마는 히타이트 왕 수필루마 1세에게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라는 절박한 호소를 썼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은 아들이 많으니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가 제 남편이자 이집트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집트 여왕이 외국 왕에게 아들을 보내 파라오로 삼아 통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근친혼으로 얼룩진 제18 왕조가 멸망한 후 건강한 남성 왕족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어두워진다. 히타이트 왕자 자난자가 파견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암살당했는데 아마도 이집트 왕위를 외국 세력이 차지할 것을 두려워했던 세나호르헤브의 충성파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아마르나 왕조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쿠데타였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암살이 이집트 백성들이 신적인 왕조가 더 이상 신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은폐였다고 속삭입니다. 그 왕조의 신성한 혈통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았고 감춰진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이 편지가 쓰인 직후 앙카만이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무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투텐코먼처럼 지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강제로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왕실의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이집트가 외국 왕조의 등장을 막을 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가 아닌 오늘날의 터키에서 발굴된 이 편지는 투텐코먼의 DNA가 단순히 한 혈통을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거의 전복시킬 뻔했다는 가장 충격적인 증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조부모의 DNA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혈통에 얽힌 더 깊은 저주였다. 전 세계가 투틴카문의 DNA에 집중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조용히 그의 직계 부모를 넘어 유전자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부모의 유전 물질에서 발견된 사실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0년 학술지 잼베 발표된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진은 투틴카문의 외조부모로 추정되는 유야와 투야의 유해를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왕족이 아닌데도 아만호팁3 세치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이례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이집트 제18 왕조 혈통과 관련이 없었다. 실제로 일부 법의학 자료에 따르면 유야의 이목구비 얼굴 구조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잘 보존된 유해는 당시 전형적인 이집트인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급진적인 이론이 제기되었었다. 투틴카문 가문의 시리아나 아나톨리아 출신의 이방인 혈통이 비밀리의 왕실 혈통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을까? 일부 고고학자들은 유야의 유난히 긴 메브리코 유럽인과 유사한 옆모습 그리고 이집트 유물이 아닌 다른 유물들과 함께 묻힌 점을 근거로 그가 이집트 밖 아마도 후라노를 사용하는 마타니 왕국 출신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마타니 왕국의 공주들은 정치적 동맹의 일환으로 이집트 왕족과 자주 결혼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투틴카문의 DNA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변질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충돌로 인한 손상까지 겪었을 것이다. 아마르나 왕조는 이집트 고유의 유전 물질과 외래 유전 물질이 융합된 혼혈 왕조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근친혼을 통해 신성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양날의 검과 같은 유전적 유산은 아마르나 시대 조각상에서 나타나는 길쭉한 두개골 아몬드 모양의 눈 높은 광대뼈와 같은 신체적 특징들이 이전이나 이후에 전형적인 이집트 예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투텐코먼에서 발견된 일부 유전적 표지자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특정 RRRR 염기서열이 드물거나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돌연변이이거나 기록되지 않은 조상을 시사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이론가들은 이를 왕실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로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류 과학자들은 이를 근친혼으로 인한 세대 간 돌연변이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투텐카문의 유전적 미스터리가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두 세대, 심지어 세 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를 뒤흔든 DNA 논쟁과 그 결과가 묻힐 뻔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투텐카문의 DNA 연구 결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후 모두가 그것을 역사적인 돌파구로 칭송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내부의 반응은 훨씬 더 격렬하고 정치적이었다. 자마마의 보도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이집트 학계와 의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대상은 근친상간 폭로 자체가 아니라 DNA 검사 결과가 투텐카문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발견은 프로젝트 전체를 좌초시킬 뻔한 거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DNA 분석 결과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을 때 유전자 및 두개골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틴카문의 얼굴을 복원한 이미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토드는 피부색이 더 밝고 유럽인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서양 과학자들은 투탕카멘의 DNA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하플라우 집단이 유럽을 포함한 현대 서유라시아 인구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투탕카멘이 이집트인보다는 백인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하고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인 학자 문화기관들은 연구팀이 식민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들의 복원 작업이 파라오의 아프리카적 뿌리를 지우고 백인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DNA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자이 하와스 전 유물부 장관은 갑자기 결과에 대한 대중의 해석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투탕카멘이 100% 이집트인이라고 단언하며
유전자 원자료 공개에 대한 제한을 요구했다. 이 논란은 극에 달해 이집트는 이 사건 이후 수년간 왕실 미일에 대한 추가 DNA 연구를 차단했다고 한다. 이면에는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이 걸려 있었다. 투탕카멘은 단순한 고대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집트의 자긍심 관광, 그리고 주권의 현대적인 상징이었다. 외국 연구소들이 그의 DNA를 이용해 유라시아인 마타니인 등 외국 혈통을 암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각에서는 과학적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 여겨졌다. 다른 이들은 과학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결국 이 논란 그 자체는 투탕카멘 박물관의 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약 3000년 전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10대 소년이 어떻게든 인종민족주의 과학 그리고 고대 정체성의 소유권에 대한 현대적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DNA는 여전히 정부 금괴 보관되어 있으며 21세기 가장 민감한 고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고대 DNA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른 파라오들도 비슷한 진실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